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입니다. 어제 농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오늘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6평이라는 공간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공간이긴 한데 하나 더 두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한 필지당 기준으로 보는 게 뭐 유권 해석상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해서 내가 농막이 하나 더 필요하다. 뭐 참 이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준은 6평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법 내용 중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글귀가 있죠. 한 필지. 내 땅이 1000평인데 500평으로 분할해 놓고 뭐 분할 간단하죠. A와 B 필지에 농막을 하나씩 둘 수도 있겠죠. 아주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쓰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죠. 그런 생각까지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어, 저희 대화는 그 기농 기촌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농 기촌 하시려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1번 주택이 있고 자녀 농지가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사고가.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세요. 그 형님. 사모님이 형수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농지에다가 찜질방을 한 서너 평 정도 만드셨어요. 뭐 황토벽돌로 해서 한 서너 평 찜질방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비용도 한 2, 3천만 원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뭐 싱크대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놨으니까. 자, 이제 이 부동산을 B라는 분에게 매도를 하셨어요. 계약이 이루어졌죠, 정상적으로. 자, 매수인은 집을 사는데 옆에 찜질방까지 있어. 너무 좋죠. 로망이죠. 전원생활이 로망이죠. 그래가지고 아무 무리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이 끼지 않은 개인 간의 계약이었어요. 잔금 날짜가 되고 등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농지 부분에 찜질방이 있으면 이게 농치가 안 돼요. 등기 이전 할 수가 없어. 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농지부서에서 뭐 일단 면 단위는 산업계인데 그 해당 농지에 불법 요소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합니다. 결국은 찜질방을 철거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지죠. 자, 근데 매도인은 찜질방까지 팔은 거죠. 그것도 부동산인데. 매수인도 이 계약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찜질방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철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면서 찜질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철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농치가 이루어졌죠.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부동산 매입 시에 불법적인 건물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셔요. 어디에? 농지에. 그 다음 이제 대지로 전용한 부분에 주택이 있고, 우리가 뭐 사실 저도 건축을 하지만 막 큰 평수대에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준공을 끝내고 나서 뒤로 뭐 조립식으로 뒤로 뭐 달아 매든 뭐 그런 식의 뭐 작업들을 주인분이 원하면
하긴 해요. 요즘은 아예 안 합니다. 하도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뭐 하나 둘 늘어나죠. 뭐 거실 앞에 해가림 시설도 하고 비가림 시설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기둥 세워지고 지붕 만들어지고 건축물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건폐율 오버 하겠죠. 자, 거기다 또 창고도 하나 필요해서 뭐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동식 창고가 아니라 또 자기가 뭐 그냥 대충 조립식으로 하나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하나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 불법이잖아요, 그죠?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매매를 해. 자, 대지가 있고 농지가 있어요. 음. 대지 부분은 건들 게 없어. 왜? 그 불법이 있어도 매매가 됩니다. 등기 이전이 돼요. 하지만 농지는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 그래서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차후 계약 이후에 등기 이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진짜 인생에서 어떤 큰 결정을 내려서 시골 내려오시려고 전원 생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발생하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농지의 불법 요소가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계약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허가받은 공인중개사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특히 많은데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뭐 흔한 그 말로 하면 뭐 똠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피해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 아는 지인분이 컨설팅 한 분 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또 손님들도 좀 많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수수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수수료를 계산할 때 이제 태클을 거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 그럼 뭐 이분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 요금을 다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불법은 진짜 안 하고 살기도 좀 어려워. 부동산에서 정말 소프트해야 된다는 거. 정말 과하면 다 자기 책임으로 숙제로 남게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집 있는 농지가 딸린 부동산을 살 때는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시험 방송이고 뭐 영상에 뭐 글자를 아직 넣지도 않았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그냥 편한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은데 뭐 제가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화려하거나 또 막
노출되었을 때 확 땡기는 그런 그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소신대로 편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뭐 인연이 닿는다면 제 방송을 볼 수도 있겠죠. 보시면 뭐 다들 그래도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시면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항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불법은 소프트하게